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120강까지 교육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496자를 배웠습니다. 10강마다 캡처되는 집계를 제외하고도 강의 중에 추가로 설명한 10자를 포함하였습니다. 80강까지의 글자들이 한문의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고 81강부터 120강까지 강의가 중간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우리는 121강부터는 기본이 되는 글자에서 파생되는 글자들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교육 난이도는 120강까지의 배운 것보다도 훨씬 쉽다고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문을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줄기경과 물수의 기본을 두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글자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줄기경 앞에 수레차가 붙었을 때는 가볍다는 의미를 갖고요. 실사가 붙었을 때는 지나다 경, 걷다 척이 붙었을 때는 지름길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물수에서는 물수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을 때는 길다, 그 길다 영에 삼수변을 놓았을 때는 헤엄치다 영, 그 다음에 달어를 넣으면 혈관맥, 그 다음에 이것도 물수인데요. 이렇게 넣었을 때는 크다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줄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2강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선은 제가 그때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땅 밑에 지나가는 물,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세 개는 물입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이게 들어가면 뭔가 지름길 또는 통로,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물의 고속도로. 자, 첫 번째, 가볍다 경입니다. 물줄기 경에서 파생된 글자인데요. 자, 왼쪽에 수레가 붙었죠? 우리가 물건을 옮길 때 어깨에 들고 가는 거하고 차에 싣고 가는 거 어떤 게 가벼울까요? 그렇습니다. 차에 싣고 가는 게 가볍죠? 그래서 이 글자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수레차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간체도 있는데요. 수레차에 간체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것도 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물줄기경도 간체가 있는데요. 자, 혼자 쓰일 때는 간체가 없지만 다른 글자와 만났을 때는 윗부분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것에 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뭔가 가벼운 일, 그런 거 보고 경미하다. 우리가 교통사고 났는데 가벼운 사고 보고 경미한 사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행동을 가볍게 하는 거, 경솔하다. 그래서 이 글자는 가볍다 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지나다 경입니다. 자, 오른쪽에 어떤 기계가 있죠? 이 기계는 배틀입니다. 자,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공장에서 옷을 짜지만 옛날에는 이 배틀에서 옷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배틀에 보면 배틀에 여기에 실을 이쪽으로 넣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반대 방향으로 놓고 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다닌 것이죠. 이렇게 지나가야 실을 지그재그로 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옷감 배틀이 왔다 갔다 한다. 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지나다 이런 뜻이 되었고요. 왼쪽에 보면 우리가 배웠던 실사가 들어있죠. 이것도 간체가 있는데요. 실사는 실사대로 간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물줄기경은 물줄기경대로 간체를 써주면 이것의 간체가 되겠습니다. 한문에서 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묵다, 이어지다, 증가하다, 많다, 색깔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경제라는 건 돈이 왔다 갔다 하죠. 돈이 지나다니죠.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본 시간이 지나서 뭐뭇을 해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지나다 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지름길 경입니다. 왼쪽에 보면 걸어가다 척이 있죠. 자, 걸어간다는 의미인데요.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냐? 지름길로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 경은 물줄기경에서 왔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물줄기경에 간체 모양으로 바꿨을 때 이 글자에 간체가 들 수 있고요. 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첩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국어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쓰지 않는 말이지만 국어책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로 가는 걸 보고 첩경이라고 합니다.
구불구불 하지 않고 뻥 뚫린 길로 걸어가는 거, 그걸 보고 지름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지름길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물줄기경 알아봤고요. 이제 물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수는 우리가 2강에서 배운 적이 있죠.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양을 형상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수에서 파생된 글자인데요. 길다 0입니다. 길다 0은 위에 이렇게 컴마를 하나 찍었을 경우에 길다 0의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물이 흘러서 생긴 하천의 물줄기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자, 얼음빙자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얼음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컴마를 찍었을 때 얼음빙이 됩니다. 또는 앞쪽에 이렇게 물수의 앞에다가 이수변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약자로서는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얼음빙과 길다영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길다 영자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뭔가가 영원하다, 엄청 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헤엄치다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길다영을 배웠죠? 자, 한문은 뜻과 음으로 만납니다. 일단 앞에 헤엄치다라는 의미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물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 이 영이라는 음은 방금 전에 배웠던 길다영에서 왔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헤엄을 쳐야겠죠?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수영은 헤엄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헤엄치다 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혈관맥입니다. 자, 우리 몸에 길게 퍼져 있는 어떤 거. 자, 한문에서 제가 달월자가 들어가면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혼자 쓰일 때는 다른 글자 만날 때는 고기의 의미를 많이 갖는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달월은 고기 육자의 간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보면 왼쪽에 달월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관에 해당되고요. 자, 길게 퍼져 있는 거. 자, 이거는 음이 영자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좀 맥자로 변해 있는데요. 이거는 본자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글자가 본자입니다. 이 본자를 쓰는 방법은 자, 이렇게 이런 형태를 먼저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바깥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개는 그래서 동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본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혈관맥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크다태입니다. 크다태의 어원은 흐르는 물에 손을 씻다, 가차하여 크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가차라는 거는 빌려서 쓴다는 얘기죠. 자, 이 글자 안에 보면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요. 자, 이게 좀 보기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이 모습도 물수입니다. 자, 물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만 보이죠? 하지만 이것도 물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다. 그래서 이 글자는 크다태고요.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자는 크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21강에서 물줄기경과 물수에서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